한국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성질환에 대한 집중 점검. 닥터의 경고. 나이가 들수록 더 간절히 바라게 되는 건강 소원이 있죠. 건강하고 튼튼한 다리인데요. 하지만 이따금씩 찾아오는 극심한 다리 통증과 만성저림은 평범한 일상생활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다리 저림과 다리 통증은 노년의 수명을 위협하는 하지혈관과 근감소증의 결정적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처음에는 다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다리가 저려서 밤이 찾아오는 게 상당히 무서웠어요. 지속되는 다리 저림과 통증.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닌 혈관과 심장 건강에 적신호일 수 있는데요. 각종 다리 통증과 저림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두 다리 튼튼하게, 삶의 질 올려주는 똑똑한 하체 관리법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의 건강을 떠받치고 있는 다리입니다. 네. 왜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다리가 튼튼해야 오래 산다. 네, 남현정 아나운서 다리 튼튼한 편인가요? 굉장히 튼튼한 편입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축구 중계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다리도 튼튼한가 봐요. 근데 우리 교수님들은 딱 다리만 보면 환자 건강 상태가 그대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맞는 말이죠, 장 교수님? 네, 맞습니다. 그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요. 이제 중력 때문에 혈액이 아래쪽으로 몰리게 되죠. 그런데 혈관이 좋지 않다든지 근력이 부실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 몰려간 혈액이 위로 다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관 질환 이런 쪽을 가장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하지, 다리가 되겠는데요. 그리고 보통 진료실에서 환자분이 걸어 들어올 때부터 이제 그 다리를 살펴보게 됩니다. 환자분의 걸음걸이는 괜찮은지, 또 보행 간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고요. 또 다리가 붓지는 않았는지, 또 한쪽만 부었는지 양쪽이 다 부었는지 또는 다리에 혈관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진단이 시작되겠습니다. 네. 정말 이 말 그대로 다리를 보면은 어디가 아픈지 어떤 병이 있는지 질환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이 상담이 시급한 이 5종류의 다리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다리부터 보겠습니다. 딱 봐도 좀 뭔가 가늘죠. 마르고 부실한 다리 1번이고요. 짝짝이 다리, 지금 오른쪽 왼쪽 굵기가 다르잖아요. 자, 세 번째 보시면 퉁퉁 부은 다리가 나와 그렇네요. 있고요. 네 번째 보면 혈관 울퉁불퉁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좀 착색이 돼 있어요. 고무스름하게 착색이 돼 있어서 좀 걱정이 좀 많을 것 같은 5번 다리까지 이렇게 5가지 다리의 유형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쓰러질 것 같은 이 가는 다리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다리가 부실해 보이는 근감소증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죠. 다리가 저렇게 부실하게 되면 걷는 것도 좀 힘이 없고요. 또 자그마한 문턱도 잘 넘지 못해서 잘 넘어지게 되고 또 넘어지면은 제일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 이제 엉덩이 관절의 골절입니다. 엉덩이 관절의 골절은 수술이 필요한 병이기 때문에 또 입원을 하고 또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2, 3주 이렇게 지속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또 입맛이 떨어져서 식사 섭취나 단백질 섭취가 또 더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다리가 이제 부실한 분들은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당뇨병이나 뭐 심장 혈관, 골다공증 이런 분들은 또 운동이 중요한데 저렇게 다리가 부실하면 운동을 잘 못해서 혈관도 나빠지게 되는 병을 부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네. 상당히 또 몸에 위기가 될 수 있는 이 가는 다리인데 네. 2번 다리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리는 지금 왼쪽 다리랑 오른쪽 네. 다리랑 굵기 차이가, 두께 차이가 육안으로 봐도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래서 이번 분 사진을 보고서는 헬스장 가셔서 한쪽만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건 아닌가, 내일 하려고 남겨두신 거 아닌가 약간 걱정이 될 정도로 제 개인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사실 건강이 제일 걱정이 되는 다리가 2번이거든요. 그런가요? 서태훈 씨 말씀대로 저도 이번 다리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번 다리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비대칭이죠. 저쪽과 오른쪽의 다리 크기가 다른데 이걸 우리가 즉 짝다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짝다리 현상 같은 경우는 물론 한쪽 다리와 반대편 다리가 이제 근육량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뭐 하지정맥류나 말초동맥 폐색 같은 혈관 질환이나 아니면은 림프순환 계통에 장애가 생기면서 저런 증상들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혈관이 막히거나 아니면은 뭐 하지정맥류 때문에
이 다리에 있는 혈관을 심장으로 잘 못 보내주게 되면은 하지에 이제 혈류가 정체가 되면서 피가 고이게 되고 물도 붓고 그러면 이제 다리가 부으면서 통증이 생기고 막 색깔도 바뀌고 심하면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림프 순환 계통에 장애가 생기게 되면 이제 림프액이 저류가 되면서 피부가 이제 우리 그 코끼리 피부처럼 딱딱해지고 두꺼워지고 이런 식으로 한쪽이 변성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은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그 혈관 계통이나 림프 순환 계통의 정밀 진단을 받으셔야지 2차적인 감염이나 피부 괴사 등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혈관이나 림프 쪽으로 꼭 진단을 받아봐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다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퉁퉁 부어있는 다리입니다. 예전에 다리 붓는 느낌 저 강하지 않은데 요즘 나이 드니까 양말 벗을 때 가끔 놀랄 때 있어요. 힘든 날은 많이 부어있고 양말 그 자리 이렇게 조여있고 위에는 부어있고 이렇게 차이가 날 때가 있거든요. 이은정 아나운서 어때요? 저도 다리가 너무 잘 부어서 항상 걱정인데 특히나 일하느라 오래 서 있거나 또 하이힐 신는 날에는 더 많이 붓거든요. 근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저렇게 붓는다? 그러면은 장기가 안 좋다던데 그게 맞나요,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다리가 붓는 경우에 맨 처음에는 이제 발목 있는 주변부터 붓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점점점 시작이 되면은 정강이까지 올라오게 되고 보통 양쪽이 다 붓게 됩니다. 심장이 안 좋은 심부전 환자들한테서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정강이뼈는 원래 만져보면은 피부 바로 밑에 바로 이제 뼈가 만져지는 게 정상인데 네. 거기가 이제 부풀어 오르게 되면은 쑥쑥 들어갑니다. 쑥쑥 들어가고 쑥 들어간 걸 눌렀을 때 다시 회복이 빨리 안 되는 거, 이걸 오목부정이라고 부르는데 심부전의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부전 환자들은 이제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피를 밖으로 잘 뿜어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 압력이 다 뒤로 밀려서 하지에 몰리게 되고요. 또 정맥이라든지 림파선에 림프선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리가 붓고 안 좋은 일이 저렇게 양쪽에 다 붓게 됩니다. 보통 이제 심장 문제는 양쪽에 다 부하가 가니까 양쪽 다리가 다 붓게 되고요. 저런 경우에는 꼭 이제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고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른 데도 아니고 또 심장과 관련이 있으니까 부은 다리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4번 다리를 보면 저 가끔 이제 헬스장 가면은 펌핑돼서 혈관이 올라와 있는 분들 가끔 보긴 했는데 이 정도로 혈관이 많이 나와 있는 다리는 상당히 위험해 보이고 통증이 가장 심할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교수님? 네, 보통 다리에 혈관들이 저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하지 정맥류라고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많이 튀어나왔다고 더 아프고 덜 튀어나왔다고 덜 아픈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보시는 것처럼 허벅지와 종아리 양쪽에 튀어나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권해드리고요. 이렇지 않더라도 실핏줄이 아주 가느다란 실핏줄이 거미 모양으로 퍼져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다리가 더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증이라는 것이 좀 특징적인데 우리가 아프다라는 표현보다는 다리가 무겁다 그리고 뭐 저녁이나 오후가 되면 피곤하다 이런 종류의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이 병이 생기는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전문의를 통해서 감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5번 다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아까 이게 좀 걱정됐어요. 이렇게 착색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염증일까요? 이거 어떤 상태로 봐야 할까요? 안 교수님. 이것도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 하지 정맥류라고 환자분들께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거는 정확한 명칭은 만성 정맥 부전이라는 병입니다. 그래서 하지 정맥류가 아주 심해진 단계고 다리에 혈액이 정체되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거기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겨서 피부 색깔이 변하는 겁니다. 이걸 방치해두면 나아가서 더 심해져서 궤양이 생기고 궤양이 일반적인 치료로는 아물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생기는 게 거기 습진처럼 그 뻘겋게 돼서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꼭 전문의와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뭐 다리는 장기도 그렇고 혈관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문제는 가끔 뭐 다리 아플 때 있잖아요. 근데 이런 다리 통증이나 이상한 감각을 느꼈을 때 방치하다가 괴사까지 올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다리 통증이나 감각 이상을 이제 방치를 하게 되면 특히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동맥혈관 질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는 이제 말초로 가는 작은
동맥이 막히는 질환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발가락 같이 우리 신체 최하단부에 있는 이런 장기들에는 피가 잘 못 가기 때문에 피가 못 가면서 이제 조직이 허열 조직으로 변하게 되거나 심하면 괴사까지 오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조직 괴사가 와서 정말 발가락이 까맣게 변하고 사진처럼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저때 발 관리를 잘 하면 다행히 뭐 괴사로 진행해서 절단해야 되는 경우까지는 이제 예방을 할 수가 있지만 왼쪽처럼 이제 까맣게 괴사가 오면서 건성 변화가 이제 심해지게 되면은 저럴 때는 이제 발가락을 절단해는 경우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꼭 방치하지 마시고 조기에 진료를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